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인턴 공고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들 당황스러우실 텐데 건보 공채가 약 한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청년 인턴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마도 공채는 한 4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참고로 지난 상반기는 5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건보 공채에 지원하실 분들은 4개월 이상의 인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다들 체크하고 계시죠? 그거 참고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류 통과 배수가 3배수였는데요. 이번 서류 단계에서는 2.5배수로 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건보는 식대 포함해서 195만원 주고요. 근무를 하게 되시면 행정과 요양에 각각 관련 부서에 배치가 되셔서 많은 민원인 분들 그리고 현직자 분들을 돕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각각 다 참고를 하시고요. 인턴이 있어야만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합격자 분들을 실제로 만들어냈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경인과 서울, 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건강직이랑 요양직은 제 기준으로는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금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 일정으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첫날에 제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합격 꼭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옥화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링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면접을 보게 되고요. 공채 면접과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한데요. 더 짧고 굵게 한 3개 정도 답변을 하시면 끝난다. 이건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간제 지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지금 면접 시험을 곧 시험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인턴도 지원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턴도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면접 잘 보시고요. 그리고 청년 인턴 또한 같이 지원을 하셔서 다시 서류 단계부터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2.5배수 서류 통과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채 때 지원해도 내 자소서가 그래도 먹히겠구나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턴은 630명 일반 기준으로 이렇게 뽑고요. 각각 지역별로 어느 곳은 1명 뽑고 어떤 곳은 이렇게 많이 뽑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부가 있는 원주도 많고 각각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 1명 뽑는데 여기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집에서 가까운 데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턴을 지원하는 이유가 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보와 관련된 유사 업무를 이렇게 했다라고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건보 인턴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양직이랑 건강직 지원하실 분들은 무조건 뭐 근무를 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내 서류가 통과를 하나 그리고 면접에도 통과를 할 수 있을까까지 한번 가보시고 최종 합격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전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뭐 NCS 공부를 하시느라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서류 통과까지만 좀 신경을 써보시고 3개밖에 안 되니까요. 자소서 충분히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에 보면은 3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한 19% 정도가 나왔죠. 한 80%는 거의 대부분 떨어졌다. 지난 연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렇게 인턴 공고가 나와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당연히 그나마 합격률 자체가 높으니까요. 장애인 해당하시는 분들도 건보에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에 그나마 이렇게 지역별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탈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통계를 알리오에서 공개를 했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총 합산식으로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알려드리는 게 여기까지가 한계이네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2019년까지 합격률과 불합격률 각각 참고를 하셔서 꼭 서류 통과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똑같고요. 서류 심사 2.5배수가 바뀐 점은
물론 다르지만 서류 통과하시면 면접 보시고 경험 행동 면접이죠. 건보는 항상 경험 위주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되시면 건보에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기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꼭 이번 상반기에 무조건 합격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지원하시는 행정직 분들은 하반기에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인턴에 꼭 합격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통과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보통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평가, 이 자소서 항목, 이 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이번 서류 합격도 결국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항목을 좀 보면요. 첫 번째를 보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지닌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했던 과정을 얘기하세요. 이런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간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꼭 뭐 갈등이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 내에서 의사 전달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건보는 이 설득했던 경험을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온라인 스터디를 하고 서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여러분들만의 설득 방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만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상사를 대할 때도 그리고 다른 기관 담당자를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니고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건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나와 같이 잘 맞는 그런 동료도 있긴 하겠지만 안 맞는 동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잡기로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속했던 조직 속에서 공동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수행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주장과 상대방 주장이 분명히 상충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는 원인을 꼭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것이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논리적인 여러분들만의 설득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시는 것이 이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대부분은 아마 설득을 했다 이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꼭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렸으면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소통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인지 내 위에 경험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소통의 정의를 마무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쓰시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요. 건보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채에 지원하실 분들도 여러분들이 돌발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사전에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문제의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꼭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통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에서는 힌트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한다. 역시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일어났던 이유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런 흐름대로만 잘 적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쓰시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만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일어났다면 원인 분석에 대한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내용이 꼭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틀잡기를 보면요. 어떤 특정 조직 속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이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돌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대학생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예약이 없이 들이닥친 단체 고객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상에서는 꼭 뭐 단체에 있었던 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여행에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면접에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가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더 면접 준비를 하시기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제가 발생됐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뒤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단계별로 행동 과정으로 보여주시면서 결과와 느낀 점을 쓰시면 충분히 이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 포부로 좀 이 부분은 강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건보 인턴을 근무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문제 해결 능력만큼은 여러분들이 포부와 같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많이 보는 건보의 특성상 인턴 근무 시에 포부를 좀 강조해 주셔라. 전 이 부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조직에 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스스로 먼저 어디에 소속이 됐더라도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건보 인턴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지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요. 실제 동료가 근무를 할 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료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빠른 적응 능력을 최대한 동료를 도왔던 관점에서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직장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적응을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그 조직의 특성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동료가 왜 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업무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원인 기반으로 내 행동이 도움 과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조직의 팀워크 시너지 강화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면 이 자소서는 어렵지가 않은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얼른 마무리 좀 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여러분들 토익 시험과 면허나 자격증 부분 여기 해당하시는 거 다 제출하시면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소서 항목으로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이 결정이 되실 겁니다. 면접은 나중에 한번 또 다룰 예정인데요. 서류 심사 끝나게 되면은 면접 대상자로 대부분 선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면접은 보통 3개 정도 질문을 묻고 10분 안에 거의 빠르게 종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랑 본인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경험, 그리고 소통했던 경험, 윤리나 규정을 지켰던 경험 이런 유로 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보 인턴 채용 공고랑 주요 사항, 경쟁률 그리고 자소서 가이드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안 이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공채 면접에 토론 면접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식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접수 잘하세요. 감사합니다.